안녕하세요. 뭐 오늘도 어김없이 육면파워용 중학기 2학년 1학기 요 교재를 수업할 저자 이주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이제 3단원 문자와식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연립 1차 방정식이고요. 문제 번호는 495번부터 648번까지 문제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보면 알겠지만 유형이 1번부터 24번까지 유형도 꽤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계산할 때 자주 쓰이는 파트다 보니까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럼 간단하게 내용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1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미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문자로 표현하는 파트죠. 문자. x, y 같은.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 문자가 두 개이고 그 차수가 모두 1이다. 차수가 1인 방정식. 그래서 예를 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 이때 중요한 거. a, b, c도 문자 아닙니까? 근데 a, b, c는 내 옆에 적어놨지만 a, b, c는 상수. 어떤 숫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적어놨죠. 자, 그래서 a, b, c는 상수, 숫자이고 미지수는 문자는 x, y만 문자일 때 이런 형태를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물론 차수를 보면 알겠지만 x, y. 만약 x제곱이나 y제곱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2차 방식이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이 방정식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xy 1차 방식이 참이 되게 하는, 즉 말이 되게 하는 미지수 xy의 값 또는 우리 순서상 x, y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1차 방식에 말 그대로 그 방정식이 말이 되게 하는 xy 값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3번 방정식 푼다. 푼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를 구하는 과정이죠. 해를 구하는 거. 그래서 1차 방식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죠. 3x 플러스 y는 15를 풀어보자. 3x 플러스 y는 15를 풀어보자. 문제에서 보면 내가 x, y는 무슨 수?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죠.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고 3x 플러스 y는 얼마? 15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 x, y가 자연수니까 그 자연수 한번 넣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자연수를 넣는데 x랑 y다 누구한테 값을 넣을 거냐? 보통 숫자가 좀 빨리 커진 녀석. 자, 얘 같은 경우는 x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x에다 값을 넣어서 나머지 y 값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3, 1은 3 더하기 y는 15니까 y는 12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1,12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뭐다? x는 2다. 그럼 3이 6이 되는 거죠. 6이랑 더해서 15가 되는 거는 9니까 y는 9. 순서상을 쓰게 되면 2,9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보면 내가 표를 만들어놨죠. x가 1, 2, 3, 4, 5일 때 y값 12, 9, 6, 3, 0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내가 x, y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y가 0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쓸 수가 없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까지 해가 될 수 있다. 순서상을 표현하게 되면 1,12, 2,9, 3,6, 4,3 이런 식으로 4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립 방정식이 뭐냐? 연립 방정식. 자,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그것을 우리는 연립 방정식이 한다. 연립 방정식. 뭐 연립주택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묶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방정식. 자, 뭐 밑에 예를 보면 예시에 보면 xy의 자연수일 때 연립 방정식 이렇게 묶어놨죠? 중괄호 같은 거 써서 2x 플러스 y는 7이랑 3x 플러스 y는 9 이렇게 두 식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물론 세 개, 이 방정식이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어. 최소 두 개 이상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 방법은 어떻게? 요렇게 중괄호 쓴 다음에 위에 식 하나 쓰고요. 만족해야 될 식 하나를 쓰고 또 밑에 만족해야 될 식
이런 식으로 만족해야 될 식들을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3개의 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럼 하나 더 쓰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중괄호 모양을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연립 방정식 표현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몇 개? 2개. 방금 적었다시피. 미지수가 2개 1차 방정식 2개를 쓴 거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립 방정식 3번. 연립 방정식 해. 연립 방정식 해란 거는 말 그대로 식을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어떻게 쓰든 간에 그 각각의 방정식의 공통이네.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위의 식도 만족하고 아래 식도 만족하고. 즉 밑에 얘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y는 7을 만족하는 xy 값과 밑에 있는 식 3x 플러스 y는 9를 만족하는 xy 값을 써야 되는 거야.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연립 방식의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연립 방식 푼다는 말은 이러한 해를 구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2x 플러스 y는 7이랑 3x 플러스 y는 9라는 두 식을 넣은 연립 방식 풀어라.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위의 식 2x 플러스 y는 7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 3x 플러스 y는 9를 만족하는 xy 값을 각각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걸 구해보면 x에 1 넣게 되면 y는 5, 2를 넣게 되면 2는 4니까 y는 3, 3을 넣게 되면 3이 6이니까 y는 1 이런 식으로 xy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식 3x 플러스 y는 9에서 역시 x에다 1 넣어보면 3이니까 y는 6, 2를 넣게 되면 3이 6 더하기 y는 9가 되니까 y는 3. 3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x가 3이 되는 순간 3, 3, 9. 9 더하기 y는 9. 그 y는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내가 xy가 자연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위의 식, 기역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1,5, 2,3, 3,1 이렇게 세 쌍. 하나, 둘, 세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 3x 플러스 y는 9를 만족하는 xy 값은 1,6과 2,3 이렇게 두 쌍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다? 이게 지금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나온 값의 순수상을 봤을 때 xy 순수상을 봤을 때 동시에 만족한 거는 이거네요. x는 2, y는 3, x는 2, y는 3. 그러니까 즉 x는 2, y는 3이 이 연립 방식의 해가 된다. 또는 2,3으로 써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연립 방식 풀이. 가감법이라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방식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게 되는, 뭐 그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가감법. 자, 연립 방식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한 미지수 없앤다. 자, 그렇게 없애기 위해서 두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또는 빼서 연립 방식 푸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짜가 더할 가짜고요. 감이 뺄 감자. 그래서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가감법. 자, 그러면 이런 가감법을 이용한 연립 방식 풀이 방법 밑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적당한 수를 한식 또는 두식 모두에 곱해요. 이건 상황이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어떨 때는 하나의 식만 곱하면 되고, 어떨 때는 두 식 모두에 곱해야 되고. 자, 그래서 소거하려는 미지수에 개수의 절대값이 갖도록 한다. 소거하려는 미지수. 내가 x를 없애고 싶은지, 또는 미지수 y를 없애고 싶은지, 그 결정한 다음에 그 x나 y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말로 설명하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이따 바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2번. 그럼 첫 번째에서 이제 개수 절대값이 갖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한다. 미지수를 없앤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미지수 없애는 거. 이게 우리 수학 문제 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 한 개라도 적은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그래서 그 미지수 없앤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2에서 구한 해를 두 1차 방정식 중 간단한 식에 대입해서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의 값을 구한다. 남아있는 다른 미지수의 값을.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말보다는 바로 문제 풀고 보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밑에 예시를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자, 2x 빼기 y는 8. 자, 이러한 방정식이랑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두 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푸느냐? 두 식을 보고 어떤 미지수를 없애는 게 좋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봐봐, 2x랑 x잖아. 이거 더한다고 x가 사라지나? 뺀다고 x 사라지나? 안 사라지죠. y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y는 플러스 3y를 더하거나 빼도 미지수 y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 하자? 적당한 수를 곱하자. 어떻게? 내가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 앞에 숫자가 같아지도록, 개수로 같아지도록.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지금 x를 없애고 싶어. x를. 근데 x 앞에 숫자가 달라. 위에는 2x, 밑에는 그냥 x야. 그럼 밑에다 뭘 곱하자? 양변에 2를 곱하자. 여기도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하자. 그러면 x는 2x, 3y는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죠. 요랬던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얘랑 이 두 개를 연립한다는 얘기죠. x 앞에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내가 미지수를 없앨 수 있을까? x를 없앨 수 있을까? 얘도 2x, 얘도 2x. 똑같네? 그럼 빼면 되겠네. 자, 즉 위의 식 2x 빼기 y에서 밑에 식에 있는 2x 플러스 6y를 빼자는 얘기죠. 자, 이 왼쪽 걸 뺐으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숫자끼리 또 빼야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럼 8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 좌항끼리 뺀 거랑 우항끼리 뺀 거. 알겠죠? 이렇게 식을 빼는 거예요. 빼게 되면 2x 빼기 2x 사라지겠죠. 자, 앞에는 마이너스 y, 뒤에는 마이너스 6y. 숫자는 빼기인가 플러스 바뀌면 14. 자, 그럼 계산하면 몇 y? 마이너스 7y는 14. 그 양변을 뭐로 나누면 마이너스 7로 나눠주게 되면은 약분 돼서 y는 이거다. 마이너스 7분 14면 마이너스 2죠. 자, 이런 식으로 y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학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두 개면은 최소한 식이 두 개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미지수를 없애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미지수 하나로 줄어들면 하나의 식만으로도 그 미지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럼 y 값을 구했다. y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제 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처음에 주었던 식에 아무데나 둘 중에 편한 식에다가 이 y 값을 넣어서 나머지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구하는 값이 무슨 값이죠?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에다 넣어볼까? 위의 식에다가 그러면 2x 마이너스 y인데 y가 마이너스 2죠. 이게 얼마다? 8이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x 플러스 2는 8이다. 그럼 넘기면 빼기 2가 될 테니까 2x는 6이다. 그럼 x는 3이다. 이렇게 x값도 마저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밑에 식에 넣었어도 똑같은 값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것보다 미지수를 죽이는 거다. 없애는 거다. 없애는 방법은 두 식을 봐서 내가 없애려고 하는 미지수 앞에 숫자가 같은지, 즉 개수가 같은지 확인하고 개수 같지 않으면은 뭔가 특정한 숫자를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줘라. 미지수 앞에 개수가 같도록. 그래서 정확히 하면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거야. 만약에 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2면은 위에 걸 밑에 걸 어떻게 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2x 더하기 마이너스 x 그러면 역시 x 사라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수가 절대값이 같은 거, 숫자가 같은 거, 숫자가. 부호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부호는 뭐 더하든 빼든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바로 무슨 방법이다? 가감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방식 풀이 대입법입니다. 대입법. 앞에서 배운 건 가감법. 뭔가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 이번엔 대입법. 대입법은 말 그대로인데 연립방식의 한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하여 푼 다음 다른 방정식에 대입한다. 대입해서 연립을 푸는 방법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앞에 가감법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래서 대입법 이용한 연립방식 풀이 방법. 첫 번째, 한 반정식을 한 미지수 대하에 푼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일단 내가 다시 예시를 다시 들어줄 테니까. 일단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미지수 대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한 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한다. 대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서 이에서 구한 해를 계산하기 편한 식에 때려 넣어서 다른 미지수 값도 구한다. 이건 아까 앞에서 가급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구한 값을 다시 넣어서 나머지 한 미지수 구한다는 얘기인데, 자, 바로 예시를 풀어볼게요. 자, 연립방식 2x 빼기 y는 8.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나?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3. 자, 이런 연립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대입법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위에가 기역이고 밑에가 니은이죠. 기역, 니은. 자, 최대한 내 책에서 해놓은 대로 할게요. 자, 밑에 식에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이잖아. 얘를 고칠게요. 얘를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근데 이왕이면 최대한 심플한 형태 고치기 좋기 때문에 x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x는 뭐다? 자, x의 기준을 고치게 되면 3y만 넘겨주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3y가 되겠죠. x는 뭐뭐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x가 뭔지 알았어. x는 이거래.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자? 얘를 우의 식, 기역식에다 때려 넣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에 관해서 정리했지? x에 관해서. x는 이거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 우의 식의 x 자리에다가 이 다음에 x가 있는데 x 자리에다가 얘를 넣자. 왜? x가 이거니까. 여기 있는 x에다 얘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밑에서 구한 x를 넣자. 그 나머지는 그대로 쓰자. 자, 아까 내가 처음에 이 대입법은 결과적으로 가간법과 똑같은 거라고 했죠. 아까 가간법이 미지수를 없애는 거였잖아. 자, 지금 상태를 봐봐. 자, 이렇게 x에다 얘를 넣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미지수 x가 없죠. 그냥 y로만 표현되어 있죠. 결국 미지수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가간법과 대입법은 결과적으로 어떻다? 똑같은 방법이다.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이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마저 풀면은 마이너스 6 빼기 6y 빼기 y는 8. 자, 정리해볼까요? yk 계산하면 마이너스 7y고요. 마이너스 연기면 플러스 6이 될 테니까 14. 마이너스 7y는 14. 그러면 얘기 끝났네요. 양면 마이너스 7을 나눠주게 되면 y는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값을 구해주면 어떻게? 처음에 주었던 두 식 중에 아무데 편한 데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아, 처음에 여기다 이거 뭐랑 고친 거 넣는 게 좋겠네요. y는 마이너스 여기 넣게 되면 x는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3 빼기 3에다가 y를 곱하는 건데 y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자,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 곱하게 되면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6 빼기 3이니까 x는 얼마?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x는 3,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대입법을 써서. 그래서 대입법 보통 쓸 때는 최대한 x는 뭐뭐뭐 또는 y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식을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려 넣기 편하거든요. 대입하기에. x자리 그 x 얘 같은 경우는 x에 관해서 고쳤으니까 x는 이거네? 그럼 우의 식에 x에다 바로 이거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으니까. 자, 대입법은 결국 한 식에다 나머지 한 식을 넣는 건데 최대한 정리를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 여러 가지 연립 방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약간 문제 풀이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가로가 있는 연립 방식 풀이. 너무나 뻔하죠?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로를 풀면 되죠. 가로를 풀고, 식을 간단히 하자. 그 다음에 푼다. 밑에 예시 있죠? 3x 빼기 2 가로치고 2y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 가로치고 x 빼기 1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10. 가로를 푼다. 그 분배법칙 썼으니까 하나씩 곱하자는 얘기죠. 가로 풀어. 이렇게. 그래 봤더니 또 정리가 가능해. 우리가 보통 왼쪽, 좌변 쪽에는 최대한 문자만 있고 우변 쪽에는 최대한 숫자만 있도록 하는 게 보통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게 상관없긴 한데. 자, 그래서 우의 식 같은 게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마이너스 8 넘기고요. 밑에 식에는 마이너스 6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x 빼기 4y는 4라는 형태랑 6x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4. 뭔가 좀 계산하기 편한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가로가 있으면. 자, 두 번째.
개수가 소수다, 소수. 소수점 있는 거. 이건 뭐 앞에서 많이 나왔죠, 소수면. 소수면 당연히 소수가 아닌 게 더 계산이 편하니까 최대한 자연수나 정수 형태 고치자. 그래서 개수를 모두 정수로 바꾸는 고친다. 어떻게?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10, 100, 1000 같은 거 곱해서 밑에 예시를 보면 0.4x 플러스 0.1y는 0.3, 0.3x 빼기 0.4y는 0.7이라는 두 연립 방식 풀자. 딱 보니까 이 소수점이 되게 거슬리죠? 이 소수점은 동시에 없애려면 딱 봐도 위의 식의 양변에 10을 곱하고 밑에 것도 양변에 10을 곱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모양이 심플하게 4x 플러스 y는 3, 3x 빼기 4y는 7. 다 정수로만 숫자가 표현이 되는 거죠. 개수 및 상수가. 알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세 번째. 개수가 분수다. 뻔하죠? 분수면 분모에 뭘 곱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어떤 그 식에 있는 분수들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역시 개수를 모두 뭐로 바꿔서? 정수. 보통 우리가 정수로 바뀌었을 때 계산이 가장 편하니까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내가 예시가 있는데 약간 땡겨서 보면 자, 3분의 2x 빼기 3 빼기 y는 3이라는 어떤 식과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y는 4분의 5라는 식이 있어요. 이걸 이 두 식 연립하고 싶어. 봤더니 위의 식은 분수가 있죠. 3분의. 밑에 식은 4분의 3, 2분의 y, 4분의 5. 이게 다 분수고요. 자, 그럼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없애려면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신경 쓰면 되죠. 양변에 뭘 곱하자? 3을 곱하자. 자, 그러면 3을 곱하게 되면 이 분모가 날아가고 2x 빼기 3 남고 y였던 거는 마이너스 3y, 그 다음 오른쪽 밑에 3이었던 거 3, 3은 9로 바뀌고요. 그 다음 밑에 식은 4, 2, 또 4야. 그쵸? 자, 그럼 양변에 뭘 곱하자? 4를 곱한다. 그러면 4 없어지고 2도 4랑 곱하면 없어지죠? 대신 2y가 되겠죠? 얘 4 곱하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역시 식을 정리하자. 어떻게? 문자는 최대한 왼쪽에, 그 다음에 숫자는 최대한 오른쪽에 넘겨서 2x 빼기 3y는 12, 3x 플러스 2y는 5 이런 식으로 고쳐서 이제 두 식이 연립하면 되겠죠. 가강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알겠죠? 넘어가고요. 자, 그 여섯 번째 내용도 어떤 약간 특수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A랑 B랑 C랑 같다 꼴의 방정식 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세 식이 같다. A라는 식과 B라는 식과 C라는 식이 같다로 주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죠?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 어차피 세 개 다 똑같은 거니까, 결과가 같으니까. 자, 그럼 연립 방식 모양을 만들어서 풀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A, B 같다. 식항이 만들었고요. 두 번째, A랑 C도 같잖아. 그래서 두식 뭐 하자? 연립하자. 어차피 세 개 같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랑 같다. 만들고. 두 번째는 B랑 C랑 같다. 만들어서 연립. 그 세 번째는 A랑 C랑 같다. 그것도 B도 C랑 같다. 해서 연립. 어차피 세 개 다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3x 빼기 6y랑 2x 플러스 14랑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같다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식을 만들 거냐? 첫 번째 보면 3x 빼기 6y랑 누가 같다? 옆에 게 같다. 그 다음에 얘랑 끝에 게 같다. 해서 두 개를 연립. 또는 뭐 방법은 되게 많다는 얘기죠. 얘랑 옆에 거 같다. 그 다음에 얘랑 뒤에 거 같다. 연립.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최대한 식이 좀 심플하게 나올 수 있게, 숫자 같은 게 좀 쉽게 나올 수 있게 만들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별 내용은 아니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해가 특수한 연립 방식. 연립 방식인데 해가 특수하다. 자, 해가 특수하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냐, 또는 해가 없냐. 그래서 경우가, 특수한 연립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무수히 많은 경우가 뭐냐부터 봅시다. 자, 연립 방식 중 어느 하나의 양변의 수를 곱했을 때 나머지 방식이 같아지면 연립 방식에는 무수히 많다. 자, 결과적으로 두 식이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 2x 플러스 3y는 8, 그 다음에 4x 플러스 6y는 4x 플러스 6y는 8이라는 연립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왜 기억 이 식에다 곱하기 얼마 하자? 2를 하자. 양변에다 곱하기 2를 하자. 자, 그러면 2x는 4x,
3i는 6i, 4는 8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곱하기 1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때? 밑에, 원래 있던 밑에 식이랑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두 식이 같아. 두 식이 같다는 거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라는 거는 결국 두 식이 같으니까 이 하나의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두 식이 같으니까. 그럼 이 하나의 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엄청나게 많겠죠. x 1로 보면. 이렇게 되면 4 플러스 6y는 8. 이거 만족하는 y값 구할 수 있죠. 4 이항하고 양면 6 나눠서. 만약 x가 2면은 4, 2, 8 더하기 6y는 8. 자, 이걸 만족하는 y값도 역시 구할 수가 있죠. x 3 넣으면 12 플러스 6y는 8. 자, 그래서 x에 1을 넣냐 2를 넣냐 3을 넣냐에 따라서 다 값이 구해집니다. 즉 y값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y값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던 두 식이 결과적으로 두 식 같은 식이었을 때, 즉 하나의 식만 만족하면 될 때, 이때는 그 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무수히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가 없는 경우. 자, 연립 방식 중 어느 하나의 양변 수를 곱하기 했을 때 나머지 방식과 xy 개수는 같으나 상수항이 다르다. 자, 역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밑에 보면 2x 플러스 3y는 5가 있고요. 4x 플러스 6y는 8이라는 두 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봤더니 우회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할 거야. 2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4x 플러스 6y가 되죠. 대신 오른쪽이 10이 되고요. 4x 플러스 6y는 10이 되죠? 자, 밑에 식은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 4x 플러스 6y였죠? 물론 숫자는 8이었고요. 이렇게 연립 방식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은 되게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왼쪽이 같아. 4x 플러스 6y, 4x 플러스 6y. 왼쪽 식이 같습니다. 그 두 녀석 같은 녀석이란 거죠. 그런데 위에 거는 얘가 10이고요. 밑에 거는 얘가 8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왼쪽 모양 같은데 결과가 달라.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아니 얘도 4x 플러스 6y고 얘도 4x 플러스 6y인데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면 당연히 값도 같아야지. 근데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어떤 경우? 해가 없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 xy 개수 같다. 왼쪽 식이 같은데 그 결과엔 오른쪽의 결과값이 어떤 거? 상수값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 해가 없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 했고요. 이제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자, 유형 1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문제는 495번이고요. 자, 다음 보기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모두 골라라.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식. 미지수 두 개, 그 다음에 1차 방식. 이걸에 집중하면 되겠죠. 자, 기억 x 플러스 2y 빼기 2. 일단 미지수 두 개 맞네요. x, y. 게다가 1차, x도 1차, y도 1차 맞네요. 근데 중요한 건 방정식이 아니죠. 그냥 식이죠. 왜? 방정식이 되려면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없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 2x 플러스 3y는 1. 일단 미지수는 두 개 맞고요. x, y. 1차 맞고요. x 1차, y 1차. 그 다음에 방정식 맞네요. 등호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다. 자, 디귿. 제 2분의 1x 빼기 4분의 1y 플러스 1은요. 일단 x, y 미지수 두 개 맞고요. 1차 맞냐? 맞네요. x, y 1차. 그 다음에 등호도 있네요. 즉 방정식도 맞다는 얘기죠.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자, 리을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리을이. x분의 2 빼기 y분의 3은 1이라 돼 있죠. x, y 미지수 두 개 맞네요. 1차가 문제인 겁니다. 자, x가 지금 분모 쪽에 있죠. 이렇게. y도 분모 쪽에 있고요. 우리가 분모 쪽에 미지수 쓰면 그거는 1차라고 안 부릅니다. 고등학교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에서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1차입니다. 그냥 1차가 아니라. 굳이 고등학교 쓰는 방법까지 써서 얘기를 하자면. 알겠죠?
자, 근데 그럼 만약에 분자 쪽에 있으면, 즉 2분의 x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x면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x라는 뜻이니까 얘는 1차가 맞고요. x가 이렇게 혼자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분자 쪽에 있는 건 괜찮지만 어디에 있으면, 분모 쪽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1차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미음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미음 xy 플러스 2x 빼기 y는 3. 자, 일단은 xy 두 개, 미수 두 개 맞고요. 1차 xy 다 1차 아닙니까? 맞네요. 그럼 미음 맞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거 xy 얘는 1차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 너희들 생각해봐. x 곱하기 x 하면 어떻게 되죠? x가 두 개 곱해졌으니까 x 제곱이라고 하죠. 즉 2차죠. 자, 서로 다른 미수 두 개 곱했다. 자, 이것도 역시 1차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해진 거는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xy가 더해지거나 빼져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 그때부터는 1차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음은 탈락입니다. 1차끼리 곱하면 1차로 보면 안 돼요. 1차끼리 곱했다고 1차는 아니야. 얘처럼. 자, 그래서 미음도 탈락이고요. 비읍은 일단은 보면은 xy 막 이렇게 있고요. 각자 다 있고 또 다 1차야. 게다가 등호도 있고. 그럼 얘는 맞지 않냐. 근데 얘 식을 좀 정리해보면 왼쪽에는 2x 플러스 y고요. 오른쪽에 가로가 돼 있죠? 그럼 가로 풀어보면 2x 빼기 6y 빼기 1로 풀리거든요. 자, 그럼 식을 한 줄 다 넘겨볼게요. 문자만 넘겨, 문자만. 그러면 2x 빼기 2x 사라지죠. 그냥 y 빼기 6y니까 7y.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 누가 사라졌죠? x가 사라졌죠? 그 미지수 두 개가 아니죠.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비읍도 탈락. 자, 그래서 식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좀 약간 양쪽이 퍼져 있으면 한쪽에 몰아서 문자만이라도 또는 다 넘겨도 상관없고요. 모아서 최대한 문자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꼭 알으라라는 내용입니다. 비읍 같은 경우. 알겠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 디귿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는 분수 모양일 때 분모에 미지수 있는 경우 1차 아니다. 두 번째, 1차끼리 곱한 거는 역시 1차가 아니다. 이 내용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미지수 두 개의 1차 방식 세우기, 만들기라는 뜻이겠죠. 연산, 이 동그라미 안에 점이 들어있는 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A랑 B를 이 연산을 하게 되면은 5A 플러스 3B가 되더라. 로 정의하고 자연수 XY 가는 방정식 X 플러스 1 하고 동그라미 점 Y 빼기 5는 11. 그냥 갖다의 해를 P, Q로 할 때 이때 P 다 Q 두 해를 더한 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이렇게 연산에 대한 얘기해 주시면 이 연산이 무슨 연산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A랑 B를 이 동그라미 점을 하게 되면은 5A 플러스 3B가 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던 A에다 뭘 곱한 거? 5를 곱하고 뒤에 있던 B에다 뭐 곱하고 3을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는 뜻이죠. 앞에 거 곱하기 5, 뒤에 거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자.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이 연산을 하게 되면 앞에 거에다 뭐 곱하고요? 5를 곱하고, 즉 X 플러스 1에다가 5를 곱하고 뒤에 거에다 뭘 곱하자? 3을 곱하자는 얘기겠죠? Y 빼기 5에다가 3을 곱하고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는 얘기겠죠. 저 연산의 의미가. 근데 그 결과가 얼마다? 그 결과가 11이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겠네요. 풀게 되면 5x 플러스 5 더하기 3y 빼기 15는 11에 같다. 그 문자는 최대한 문자끼리 5x 플러스 3y. 상수는 다 오른쪽 넘겨줄게요. 자, 일단 플러스 5랑 마이너스 15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죠. 넘기면 플러스 10이니까 이거는 21이 나오겠네요. 알겠죠? 자, 이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죠. 해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를 PQ라고 이 정의하고 자연수 XY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XY 값이 다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 얘기죠. 자연수. 그러면 X 값 이항이면 앞에서 곱해진 숫자가 큰 녀석한테 값을 넣어보는 게 좀 유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X 1로 보면 5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넘기면 빼기 5가 되겠죠. 그러면 3Y는 얼마? 16이 나오죠. X 1 넣었을 때.
x에다 1 넣었을 때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근데 이걸 풀게 되면 y는 3분의 16 자연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쓸 수 없는 값이죠. 우리는 지금 x가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x가 2일 때 x 2를 넣게 되면 10. 그럼 넘기면 빼기 10이 되니까 11. 누가? 남아있는 3i가. 역시 이 양변 3을 나누게 되면 y는 3분의 11. 자연수가 아니죠. 얘도 쓸 수 없는 값. 그럼 x가 3일 때 x 3 넣게 되면 3, 5, 15. 넘기면 빼기 15. 그럼 6 나오겠네요. 3i는 6. 그러면 얘는 맞네. y가 뭐가 되면 되니까? 2라는 자연수가 되면 되니까. 그러면 y는 2.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한 값은 x는 3, y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p, q가 3,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뭐 하자? 더하자. 더하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2는 5.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뭔가 계산에 대한 얘기가 주어지면 이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계산인지부터 알고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식 해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504번이고요. 자, xy가 자연수일 때, 역시 자연수의 조건 줬죠? 1차 방정식 3x 플러스 4y는 40을 만족하는 xy 순서상 xy는 모두 몇 개인가 구해보라는 얘기죠. 직접 이게 뭐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xy 자연수일 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모양 고칠게요. 어떻게 3x는 40 빼기 4y 4y 넘겨서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 y에다가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y에다가. 보통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가 큰 녀석한테 값을 넣어보는 게 좀 더 값을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y는 1 넣잖아? 첫 번째, y가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y가 1이면. y가 1이면은 3x는 얼마? 36이 되겠네요. 1 넣으면 4가 되니까.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누면?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얼마? 12. 오케이. y는 1, x는 12. 둘 다 자연수 맞죠? 그럼 얘는 값이 될 수 있네요. 알겠죠? 두 번째, y가 얼마일 때? y가 2일 때. 자, 2를 넣게 되면, 이 식에다 2를 넣게 되면 3x는 뭐가 되고요? 4, 2, 8. 그러면 40 빼기 8이면 32. 자,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x는 3분의 32.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 그 다음에 y가 3일 때 역시 똑같이 하게 되면 3x는 우리가 3을 넣었으니까 3, 4, 12. 40에서 10 빼면 28. 역시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x값이 자연수가. x는 3분의 28 되는데 자연수 아니잖아요. 여기 탈락이고요. y는 4. 4를 넣게 되면 3x는 얼마? 4, 4, 16 빼면 24. 얘는 양변에 3을 나오게 되면 3분의 24는 8. x는 8이 되네요. 오케이. 자연수로 나왔네요. 얘도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보자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근데 좀 약간 내가 좀 숫자를 좀 크게 쓰긴 했죠. 그래서 나머지 넣어봐야 되긴 하는데, 뭐, 5를 넣어도, y는 5, y는 6, 역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5 넣으면은 4, 5, 20. 빼면 20이고요. 6을 넣으면 4, 6, 24. 40에 24 빼면 16. 안 되거든요. 하지만 y는 뭘 넣게 되면, y는 8을 넣게 되면, 8 넣게 되면 4, 8에 32. 40, 30 빼면 얼마입니까? 8이 아니라 7. 5, 6 다음에 7인데. 자, y는 7을 넣게 되면 4, 7에 28. 40에서 28 빼면 12죠, 12. 그럼 3x는 12. 그러면 x는 얼마? x는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대충 규칙이 보입니까? 규칙이? 1, 4, 7 넣었더니 답이 나오더라. 뭔가 30 커지는 값 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대충 규칙이 나오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규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100%? 그 규칙이 나온 거는 더 정확히 얘기를 하기에는 좀 지금 너희 2학년한테 좀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이 발견되면 규칙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y가 얼마면? 그러면 30 커지니까 y가 10일 때 생각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y가 10일 때. y 10을 넣게 되면 40 빼기 40 되죠. 0.
그럼 3x 0이면 x는 0. 근데 우리는 지금 자연수만 찾는 거죠? 그럼 자연수이면서 만족하는 경우에는 y는 1, 4, 7.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순수성을 표현하게 되면 y가 1, x는 10이니까 12,1. 두 번째, y는 4, x는 8이니까 8,4. 세 번째, y는 7이고 x 4니까 4,7. 이 세 순수쌍이 바로 가능한 xy 값이라는 겁니다. 지금 몇 개? 3개라는 얘기죠. 자, 직접 넣어봐서 찾는 건데 보통은 규칙이 나옵니다. 100%. 그러니까 그 규칙을 좀 발견하면 좋다는 얘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 1차 방식 해가 주어질 때 미수하기. 말 그대로인데요. 문제는 512번이고요. 자, 1차 방식. -3x 플러스 ay는 34에 한 해가 -3,5더라. -3,5. 이때 상수 a 값 구해라. 자, 해가 -3,5다. 즉, x는 얼마고? x는 -3이고, y는 얼마다? 5가 된다. 즉, 이 값이 뭘 만족한다?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냥 x, y 값 다 때려 넣으면 되죠. 만족하는 값이니까. 즉, -3x면 -3 곱하기 x값. -3 놓고요. 플러스 ay. a에다 y를 곱하자. 근데 y가 얼마다? 5다. 그 결과는 34. 이걸 만족한다는 거죠. 해기 때문에. 자, 그럼 계산하면 9 플러스 몇 a? 5a는 34. 9 넘기면 되겠네요. 그 5a는 얼마? 34에서 넘기면 빼기 9가 되죠? 그러면 25. 그럼 n은 얼마가 된다? n은 5가 돼야 되겠네요. 5, 5, 25니까. 그 답은 얼마? 5. 그래서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해가 주어지면 그 해는 그 식을 만족하는 값이란 뜻이니까 식에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5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봅시다. 522번. 자, 봉식인에 반한 학생 20명이 호수공원에서 보트를 빌려 타려고 한다. 이때 2인용 보트는 X대 빌리고요. 그 다음에 3인용 보트는 Y대 빌려서 20명이 다 타려고 한다. 그 다음에 답하여라. 단, 보트에는 빈자리가 없도록 한다. 라고 적어놨죠. 깍깍 채워서 탄다는 얘기죠. 자, 그럼 XY에 대한 1차 방식 세워라. 1차 방식. 자, 2인용 보트는 X대. 그러면 그 2인용 보트는 X대 사람이 타게 되면 사람은 2X명이 타는 거죠. 보트에다가. 한 대당 2명씩 타니까. 그 다음에 3인용 보트 Y대를 빌려서 치면은 한 대당 3명씩 타니까 사람은 3Y명이 타는 거죠. 보트에. 자, 그래서 2인용 보트에 타는 사람 수, 3인용 보트에 타는 사람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2X, 3Y. 근데 총 학생이 몇 명? 20명.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20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됐죠? 이게 바로 1번 답이겠네요. 주어진 말도 식을 세우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이 해를 구하라. 해. 자, 참고로 XY는 사람수죠. 사람수. 자,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인용 보트나 3인용 보트에 아무도 안 탈 수도 있죠. 즉, XY 값은 0부터 가능하다는 건데, 0부터. X가 0이면 2인용 보트 아무도 안 탄다는 얘기고요. Y가 0이면 3인용 보트에 아무도 안 탄다는 얘기죠. XY는 0부터 가능해. 그럼 값을 넣어보면 되죠. 자, Y 앞에 있는 숫자가 크니까 Y 값부터 설정해서 풀게요. 즉, 2X는 20 빼기 3Y라는 형태 만든 다음에 Y에다가 Y가 뭐일 때? 0일 때. Y 0 넣게 되면 2x는 20, 그럼 x는 10. 2인용 보트만 쓰는 경우 10대. 그 다음에 y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20 빼기 1이면 3이 되니까 20 빼기 3은 17. 그런데 2x 17이면 x는 2분의 17. x가 사람 수인데 2분의 17명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때는 x 값 구할 필요 없죠.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y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2가 되면 3이 6. 20에서 6 빼면 얼마? 14. 2x는 14. 그럼 x는 7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 y가 3일 때는 3, 3은 9. 20 빼기 4, 9는 11. 2x는 11? 그럼 x는 2분의 11? 역시 말이 안 되죠. 사람이 2분의 11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y가 4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3, 4, 12. 20에서 12 빼면 8. 2x는 8. 그럼 x는 4. 자, 대충 규칙이 보이죠? y값은 0, 2, 4일 때 뭔가 x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y값이 뭐일 때? 짝수 형태일 때만
x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구해봅시다. y가 6일 때 3, 6이 18 20에서 18 빼면 2 2x가 2가 되면 x는 1 그 다음에 y가 얼마일 때? 8일 때 8이 되면 3, 8에 24 20에서 24 빼면 빼기 4 사람이 마이너스 4명? 있을 수가 없죠? 불가능. 자, 그러면은 해는 어떻게 되느냐? x가 1일 때 y는 6 즉 1,6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도 4 4,4 x가 7일 때 y는 2 7,2 x가 10일 때 y는 0 10,0까지 이 네 가지가 바로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6번에 연립방식 세우기라고 되어 있네요. 뭐 말 그대로 식을 만들자는 얘기겠죠. 아, 여기 이렇게 안 줘졌냐? 자, 527번. 전체 학생 수가 40명인 준성인에 반해서 남학생의 5분의 4와 여학생 3분의 2가 스마트폰 중독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총 몇 명? 30명의 학생이 40명 중에 30명 학생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한다. 이때 준성인에 반해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이라 할 때 XY에 대한 연립 방식이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식을 만들자는 얘기죠. 자, 일단 그럼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Y명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뭘 만들 수 있죠? 전체 학생 수는 줄어졌잖아요. 전체 몇 명? 40명. 아, 그러면은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이 얼마? 40이다. 끝. 됐죠? 첫 번째 식.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 남학생이 5분의 4. 그러면 5분의 4x. 여학생이 얼마? 3분의 2. 아, 그러면 3분의 2y라고 쓰면 되겠죠. 그 두 개를 더한 게 5분, 남학생 5분의 4만큼, 여학생 3분의 2만큼 더한 건데 이게 몇 명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30명이더라. 그럼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우리가 찾는 XY 값.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되는 거죠. 보기에 있습니까? 몇 번이니? 4번이네요. x 플러스 y는 40, 5분의 4x 플러스 3분의 2y는 30. 그 답은 4번. 됐죠? 쉽죠? 그 주어진 말대로 식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7번. 연립 방식 해. 문제는 532번이고요. 봅시다. 자, xy가 자연수다. 1부터 시작하는 종수라는 얘기죠. 1 이상의 종수. 자, 연립 방식. x 플러스 2y는 14, 3x 플러스 y는 14의 해를 x, 이 해, xy를 순서상 x, y로 나타내면 즉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해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긴 하죠. 가간법과 대입법 쓰면 된다는 거. 자, 근데 우리 아직 가간법의 대입법을 모른다는 상태에서 풀게 되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즉 x 플러스 2y는 14를 만족하는 xy 값.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14를 만족하는 xy 값 찾아서 두 녀석이 무슨 해? 공통의 해를 찾는 겁니다. 자,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쓸 줄 모른다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 말은 직접 구하는 수밖에 없죠.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y값 얘도 이렇게 해줄게요. x는 13 빼기 2y로 표현할게요. 자, 그 말인 즉슨 y에다 값을 넣어보고서 보통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뭔가 큰 숫자가 곱해진 미지수 기준으로 값을 넣어보는 게 값이 보통 빨리 구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구해보면 y가 1일 때 이렇게 되면 13 빼기 2는 11, x는 11. y가 얼마일 때? 2일 때 2는 4, 그럼 x는 9가 되겠네요. 13에서 4를 빼낸 거니까. 3일 때는 y가 3일 때는 13에서 6 빼면 x는 7. 이게 쭉쭉 나오죠? 즉 y가 하나 커질수록 x는 2씩 작아지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y의 2배를 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가 y가 4일 때는 x는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y가 5일 때는 x는 3, y가 6일 때는 x는 1. 그 밑으로 여기서 더 1이 작아지면 그때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게 끝이겠죠. xy 순서상 이렇게. 자, 이걸 올바른 순서상을 표현하게 되면 11,1, 9,2, 그 다음에 7,3, xy 그 순서대로 5,4, 3,5, 1,6. 자, 이게 첫 번째 연립방식. 연립방식의 첫 번째 식. x 플러스 2y는 13의 해가 되는 겁니다. 구했죠? 알겠죠?
자, 요번에 두 번째 녀석, 밑에 거. 3x 플러스 y는 얼마? 14. 얘 해를 구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는, y는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3x 넘기면 빼기 3x. 자, 이 상태로 x에다가 자연수 값, 1, 2, 3, 4 차에 넣어보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더 크니까. y 앞에는 아예 숫자 자체가, 개수 자체가 없고요. 자, 그럼 x 1 넣게 되면 y는 얼마? 11. x 2 넣게 되면 3이 6. 14에서 6을 빼면 y는 8. 3 넣게 되면 얼마? 9. 14 빼기 9는 5. 규칙 보이죠? 얘는 x 앞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씩 더 작아진다는 거죠. x가 하나 커질수록. x가 4가 되면 4, 3, 12. 그러면 2. 자, 지금 x가 하나 커질수록 y값은 3씩 작아지는데 그 다음 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 보여. 왜냐면 2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1, 음수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이 4개의 끝이네요. 그럼 얘도 순수상 표현하게 되면 x가 1일 때 y는 11이니까 1,11. x가 2일 때 8이니까 2,8. x 3일 때 y는 5니까 3,5. x가 4일 때 y는 2니까 4,2. 이렇게 4개의 순수쌍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구한 순서쌍 6개랑 두 번째 식에서 구한 순서쌍 이 4개랑 우리 뭘 찾는 거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연립 방식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즉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 찾는 거니까 같은 걸 찾아야 되겠죠? xy 값, 동시에 만족 xy 값. 뭐가 있습니까? 아, 3,5가 있네요. 3,5.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3,5가 있네요. 즉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 몇 번? 3번이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8번. 연립 방식의 해가 주어질 때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문제 유형이고요. 자, 문제는 537번입니다. 자, xy 순서상 5,2가 이 연립 방식, x 플러스 ay는 1과 bx 빼기 4만 14로 구성된 연립 방식의 해다 해. 이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b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해라. 자, xy 순서 5,2가 이거 해라는 얘기는 x가 뭐? 5, y는 뭐? 2. 이게 바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xy 자리에 저 두 숫자 5랑 1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넣게 되면 5 플러스 2a는 1. 이 첫 번째 식. 자, 밑에 식 xy 5랑 1을 넣게 되면 5b 빼기 3이 6은 14. 이게 지금 두 식이 동시에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네요. 5 플러스 2a가 1이래. 그러면 5를 넘기게 되면 2a는 마이너스 4. 그럼 a 값 구해주죠.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밑에 식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를 넘기게 되면 플러스 6이 바뀌니까 5b는 얼마? 14가 6은 20. 그 b는 얼마? 4, 5, 20. 그래서 a, b 값을 다 구했네요. 자, 어렵지 않죠? 해를 안다? 그럼 xy 값을 안다는 얘기니까 식이 다 때려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그래서 내가 뭘 구해라? a, b 값. a, b는 두 개를 곱한 거. 그럼 답은 마이너스 8.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연립방식 풀이 가감법.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방식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죠. 542번. 자, 연립방식. x 빼기 3y는 7이랑 3x 플러스 2y는 12. 두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자? y를 소거하여. 즉 y를 없애서 가감법 풀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식을 구해라. 자, x 빼기 4y는 7. 이게 기역식. 밑에 니은은 3x 플러스 2y는 12. 이게 바로 니은식. 근데 내가 누구를 없애고 싶다? y를 없애고 싶다. 자, y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의 식과 밑에 식의 y 앞에 있는 숫자.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2인데 y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3이랑 2. 근데 지금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하자? 뭔가 적당한 최대한 작은 숫자를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주자. 자, 그럼 마이너스 3과 2 플러스 2 최소 공배수는 6 정도로 볼 수 있죠. 6으로 만든 게 가장 최소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다 뭐 곱해야? 2를 곱해야 되고 2에다가는 3을 곱해 6이 된다고 알 수 있으니까 위의 식 양배를 뭐 곱하고 2를 곱하자는 거죠. 기역에다 곱하기 2를 하자. 밑에 식의 니은에다 뭘 곱하자? 3을 곱하자.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x 빼기 6y는 14. 7이 14. 밑에 식 3을 곱하게 되면 9x 플러스 6y는 36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소거, y를 소거하는 거죠. 마이너스 ui 플러스 ui는 없애야 돼. 그러면 이 두 개를 없애려면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부호가 반대니까 더 하면 되는 거죠. 즉 기역에다 1을 곱한 거랑 그 다음에 니은에다 뭐 곱한 거? 3을 곱한 거. 이 두 개를 뭐 하자? 더 하면 된다는 거죠. 더하면 이제 y가 서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x만 남아서 x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식은 바로 이런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역 곱하기 2 더하기 니은 곱하기 3. 몇 번이죠? 3번인 것 같네요. 됐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연립방정식 풀이 대입법. 두 번째 방법이죠. 문제는 554번이고요. 자, 연립방식 4x 플러스 y는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3x 빼기 4y는 7이라는 식 두 개의 방정식 구성된 연립방식이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기역을 니은에 대입하여 y를 소거했다. 자, 기역을 니은에 대입해서 y를 소거했다. 그랬더니 조목이 됐더라. 자, 이거 내가 일부러 이 가정을 다 적어놓은 거죠. 이렇게 하라고. 이걸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역을 니은에 우의 식을 밑에 식에 대입한다. 4x 플러스 y는 3이란 요 식을 밑에 식 3x 마이너스 4y는 7에 대입한다. 자, 이때 보통 우리 대입법 쓸 때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죠. 대입하기 좋게. 그래서 지금 우의 식을 밑에 대입해야 된다.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y가 혼자 있죠? y는 3 빼기 4x. 자, 내가 y를 정리했죠. 그 이유는 누굴 소거해라? y를 소거하기 위해서. y는으로 정리한 겁니다. 왜? 그 y는 얘랑 같으니까. 즉 밑에 식에 y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y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밑에 식 이렇게 되면 3x는 그대로고요. 빼기 4에 y 자리에 얘를 넣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에는 y가 있습니까? 없죠. 즉 y가 소거된 거죠. 왜? y 대신에 x로 된 걸 넣었으니까 더 이상 y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문제에서 내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거죠. y를 없앤다. y를 없앤다는 거는 y는 뭐뭐로 표현해서 그 값을 넣자. 이런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을 마저 정리하게 되면 3x 빼기 12 플러스 16x는 7. 자, 근데 최대한 주어진 때 ax 플러스 b는 7. 이걸로 정리해라. 일단 7은 맞네. 7. 그거 왼쪽 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3x 더하기 16x면 19x. 숫자 빼기 12는 7. 자, 그러면은 a, x 앞에 있는 숫자는 19, a는 19. 자, 뒤에 더하기 b. b는 근데 빼기 10이니까 b는 빼기 12. 자, 돼야 말이 되겠네요. 알겠죠? 끝났네요. 그래서 두 개, a, b를 구했다. a는 19, b는 마이너스 12. 근데 내가 뭘 구하라고 했다? 두 개를 더한 거. 19랑 12를 더하게 되면 답은 7이 되겠네요. 19랑 마이너스 12 더하면.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1번. 가로가 있는 연립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번호는 560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두 개를 구성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가로가 있다. 그럼 가로를 어떻게 하자? 풀면 되죠. 1번. 이 가로 풀고, 이 가로 두 개 풀면 되겠네요. 어떻게? 분배 법칙. 하나씩 곱하는 형태로. 하나씩 곱하는 형태로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풀게 되면, 우의 식은 뭐가 되고요? 4x 빼기 얼마? 2y 되겠네요. 2를 곱하면 뒤에 플러스 3y가 있고 그게 4. 밑에 식은 3x 빼기 6y 빼기 x 플러스 2y. 뭐 길게 만들었냐. 이게 마이너스 21. 이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근데 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자?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해주는 게 좋죠. 자, 왼쪽 같은 경우는 4x는 그대로고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3y 하게 되면 플러스 y. 숫자는 3. 끝. 자, 밑에 식 같은 경우는 3x랑 마이너스 x. 그럼 2x고요. 마이너스 6y는 플러스 2y. 그럼 마이너스 4y고요. 숫자는 얼마? 마이너스 21이에요. 자, 가감법 쓸까요? 가감법? 자, 밑에 식. 딱 봐도 누굴 없애고 싶어?
y를 없애려면 얘는 마이너스 4인데 얘는 그냥 y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숫자가 좀 크잖아. 하지만 x를 봤더니 얘는 4x, 2x. 밑에다 곱하기 2만 하면 돼. 그러면 4x 되니까. 그래서 x를 없애는 게 좋아 보이죠. 그 밑에 식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자? 2를 하자. 그러면 4x 빼기 8y는 마이너스 42. 이제 이 식이랑 원래 이 식,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4x, 4x니까 두 식을 뭐 할까? 빼면 되겠네요.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게 되면 4x는 날아가고요. y 빼기 8y.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y 플러스 8y니까 9y가 될 거고요. 3 빼기 42. 빼기니까 플러스 3 플러스 42, 즉 45가 되겠네요. 자, 9y는 45. 그 y는 얼마? 5, 9, 45. y는 5가 되겠네요. 자, y 값을 구했으면 처음에 주었던 식이 아무데나 편한 곳에 넣으면 되는 거죠. 계산이 편한 쪽에. 아무래도 위에 게 편해 보이죠? 그럼 넣게 되면 5. 4x 플러스 5는 3. 그러면 4x는 얼마? 5 넘기면 빼기 2. 그럼 x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아우 씨 귀찮아. 마이너스 2분의 1. 자, 끝났네요. 자, 그래서 결국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때 y는 얼마? 5. 이게 바로 순서쌍이 되겠네요. 해. 알겠죠? 쉽죠?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밑에 2번. 자, 2번. 가로가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앞에 한 개 있네요. 역시 풀어주면 되죠? 자, 풀게 되면 위에 식 같은 경우는 3x 일단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 위에 식 푼 거. 자, 밑에 식은 이제 6을 곱해야 되죠? 그 6x 빼기 6이 되겠죠?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일단 문자 3x 빼기 4y 써주고요. 숫자 마이너스 8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8이니까 숫자는 4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4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밑에 식 6x 플러스 8y. 자, 마이너스 6 넘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6 되죠? 그 결과는 마이너스 4. 아, 근데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있죠. 6, 8, 마이너스 4. 다 2로 나누면 되죠. 나누게 되면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을 연립하자. 되게 좋네. x 앞에 숫자 같고 y 앞에 또 숫자의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바로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할까? 이번에는 두 식을 한번 더 해볼까? 누구를 없애려고? y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4y 플러스 4y를 없애기 위해서 두 식을 더 해볼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3x는 6x.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 더하면 없어지죠? y는 사라지고요. 4 더하기 마이너스 2면은 2. 됐죠? 6x 2. 양면에 6으로 나누게 되면 x는 6분의 2. 즉 x는 3분의 1. 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알게 됐으면 이 녀석을 이 두 식이 아무데 편한 데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 위에 식에 넣어볼까? x 3분의 1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잖아. 즉 1 빼기 4y는 4. 자, 그러면 1을 넘기면 마이너스 4y는 3. 그럼 양면 마이너스 4를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x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순수상을 표현하게 되면 3분의 1. x값 3분의 1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 이게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다 끝났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2번.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564번. 연립방식. 3분의 2x 빼기 3 빼기 y는 3. 이게 기억. 밑에 니은은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y는 4분의 5. 근데 이 녀석의 해가 x는 a랑 y는 b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즉 해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위의 식은 뭐가 거슬립니까? 분수. 분모가 3인 분수가 거슬리고요. 밑에 식은 분모가 4랑 2랑 4인 분수가 거슬리네요. 자, 그러면 분수를 없애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서. 자,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3이니까 3을 곱하면 되겠네요. 3을 곱하게 되면 분자 2x 빼기 3 남고요. 근데 중요한 건 y는 마이너스 3y. 3을 곱했으니까 3은 9가 되겠네요. 3을 곱해서. 자, 밑에 식은 뭘 곱할까요? 밑에 식은
4랑 2랑 4를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 최종 배수 얼마? 4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분의 3x에다 4를 곱하게 되면 3x 플러스 2분의 y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2y 4분의 5에다 4를 곱하면 5 이렇게 식이 두 개 될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하게 되면 위의 식 같은 경우 2x 빼기 3y 숫자 넘기면 12 9 더하기 3이니까 자, 밑에 식은 3x 플러스 2y는 5 아우씨. 자, 이제 뭐 강함법이나 보통 강함법 많이 쓰죠. 자, 그럼 x 앞에 숫자 비교해 보면 얘는 2, 3, 얘는 3, 2. 결과적으로는 뭐 6을 만들어야 돼. 6 똑같이 만들려면 x든 y든. 자, 그럼 역시 x를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6이 되려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을 곱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야 되니까 우의 시에 3을 곱하게 되면은 6x 빼기 9y는 36 3을 곱했으니까 자, 밑에 시에 2를 곱하게 되면 역시 6x 플러스 4y는 10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죠. 요랬던 게 요렇게 이제 뭐 같습니까? x 앞에 숫자 같죠? 66이네? 그러면 즉 x를 없애기 위해서는 두 식을 뭐 하자? 빼면 되죠. 똑같으니까 6 빼기 6은 없어지니까 두 식을 빼게 되면 6에서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9y 빼기 4y 그럼 빼기 13y 되겠네요. 마이너스 9에서 4를 뺐으니까 이거는 36에서 10 빼면 얼마죠? 26이 되겠네요. 그 양면 뭐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13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y 값이 나온다는 거죠.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y 값 구했으면 y는 마이너스 1을 구했으면 어떻게? 아무 시기에나 편한 데 때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두 시에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우의 시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6이면 마이너스 6 10 빼기 6은 6 즉 2x는 6 그 말은 x는 얼마? 3 그래서 x값 y값 다 구했네요. 자, 그래서 x값이 a고 y값이 b니까 즉 a가 3 b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더하자 a 플러스 b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더하면 값은 얼마? 1 해서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유형 13번. 개수가 유한소수. 우리가 배웠던 유한소수인 연립한 10풀이를 하자라는 문제인데, 문제는 569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자, 유한소수, 소수점 있는 거죠? 자, 연립방식 0.4x 빼기 0.5y는 0.2. 밑에 거 보면 0.2x 플러스 0.12y는 마이너스 0.64. 이렇게 식이 두 개 있다. 방정식이. 자, 이걸 만족시킨 xy에 대해서 xy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하라. 자, 역시 거슬리는 건 뭐가 거슬린다? 소수점이 거슬린다. 0.5, 0.5, 0.4, 0.5, 0.2, 0.2, 0.12, 0.64 거슬린다는 얘기죠. 소수점, 물론 자기가 계산에 자신이 있으면 저 상태로 계산해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왕이면 개수나 상수가 종수 형태인 게 계산이 편하니까 종수를 고쳐주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계산 자신 있으면 저 상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0.4랑 0.5랑 0.2 없애려면 뭘 곱하면 좋을 것 같냐? 10을 곱하면 되겠죠, 10. 자, 10을 곱하면 0.4는 4, 0.5는 5, 0.2는 2. 끝. 됐죠? 자, 밑에는 10을 곱하면 안 되죠. 왜? 0.12랑 0.64가 있으니까. 그럼 소수점 두 자리 없애려면 100을 곱해야 되겠네, 100. 자, 100을 곱하게 되면 0.2는 20x, 0.12는 12y, 요 마이너스 0.64는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100을 곱했으니까. 자, 근데 밑에 식 보니까 20, 12, 64. 다 뭐의 배수? 4의 배수죠. 그럼 4로 약분하면,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은 5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6. 좀 더 식이 심플해지죠?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얘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얘랑, 처음에 볼 때 얘랑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죠. 자, 이 두 식 연립합시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려고 봤더니 x 앞에 4, x 앞에 5, y 앞에는 마이너스 5, 3. y를 맞춰줄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5랑 3이니까 위에 식에다 뭐 곱하고 3, 5, 15. 밑에 식에 5로 곱하면 3, 5, 15. 15로 맞춰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5로 맞춰줍시다. 자, 위에 식에 3을 곱하게 되면은
12x 마이너스 15y는 6. 자, 밑에 식에다 뭐 곱하고 5로 곱하게 되면 25x 플러스 15y 16에다 5로 곱하게 되면 80이죠? 마이너스 8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식을 뭐 하자? 얘는 y 앞에 마이너스 15, 얘는 y 앞에 플러스 15니까 두 식을 더하면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니까 더하게 되면 37x, 얘는 언제 없어지는 거죠. 6이랑 마이너스 84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74가 되네요. 그 양변 뭐로 나누게 되면 37로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x는 얼마? 74는 37의 2배죠?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죠. 자, x값을 구했으니까 x값을 어디다가 아무 데나 편한 데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우에시에 넣어볼까? 마이너스 2에? 여기에? 그러면 마이너스 2랑 4 곱하면 마이너스 8 빼기 5y는 2. 그럼 마이너스 8 넘기면 플러스 8 되니까 마이너스 5y는 10. 그럼 뭐 끝났네?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0이니까.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 y도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xy 값을 뭐 하자? 곱하자. 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답은 4가 되겠네요.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3번. 개수가 순환소수. 앞에는 유한소수였고, 이번엔 순환소수인 연립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 봅시다. 575번. 자, 0.03인데 3이 순환되는 소수. 그 다음에 0.05인데 역시 5가 순환되는 거. 그 두 개를 뺀 게 0.2다. 그 다음에 1.9인데 9가 순환되는 소수랑 빼기 3y를 한 게 10.9. 근데 9가 순환되는 형태죠. 자, 이 두 개의 두 방정식 연립한 해를 구해라. 자, 순환소수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순환소수 무조건 뭐로 고치고 분수로 고쳐야 계산이 편하다 했죠. 순환소수. 자, 그럼 첫 번째 0.0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03. 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아래에 순환되는 거 하나니까 9 하나, 순환되지 않는 것도 하나니까 0 하나.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써준자? 이 전체에서 순환되지 않는 거 빼는 건데 순환되지 않는 게 0이니까 그냥 3만 써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0.05 순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90분의 5 순환소 고치는 거. 그 다음에 1.9 순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소수점 안에 순환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9 하나 써주고요. 그래서 전체 19. 여기서 뭘 빼주자? 순환되지 않는 거 1을 빼주자. 그럼 얼마 되죠? 9분의 18. 그럼 그냥 2죠. 2. 1.9 순환이면 그냥 2가 되고요. 그래서 10.9 순환. 자, 얘도 역시 소수점 안에 순환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9 하나 써주고요. 전체값 109. 뭘 빼주자? 순환되지 않는 거 10을 빼주자. 그럼 얼마가 되죠? 9분의 99. 약분하면 얼마? 11. 자, 이런 식으로 순환소수들을 전부 다 분수 형태로. 얘 좀 더 심플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30분의 1. 얘 약분되나? 얘네. 그러면 1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이 순환소수들을. 자, 그러면 얘들 고쳐서 이제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30분의 1, 18분의 1, 2, 11을 다 고쳐서 저 식을 만들게 되면, 아이씨. 일단 내버려두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30분의 1x. 그 다음에 아까 0.05가 18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18분의 1y. 이게 0.2. 자, 그 다음에 아까 1.9 순환이 2였죠? 그러면 2x 빼기 3y는 10.9 순환은 11. 자, 요 두 식을 연립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식이 한 게 있네요. 뭐가? 30, 18. 얘를 없애고 싶어. 그 다음에 0.2 소수 얘도 없애고 싶어. 자, 그러면 아까 30과 18의 최소 공배수는 90이죠. 90. 어차피 둘 다 90을 약분해서 나온 거니까 90을 곱하면 되겠네. 양면에다가 90을 곱하자. 자, 90 곱하면 30분의 1은 3x. 얘는 마이너스 5y. 얘 90 곱하면 얼마입니까? 18 되겠네. 18. 그 식이 정리가 됐죠?
이 녀석 양변에 95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자, 봤더니 누굴 없앨까? x 앞에 숫자는 2, 3, y 앞에 숫자는 3, 5. 그럼 2, 3 가지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지? 왜냐면 더 작은 최소 공배수 나오니까 6. 그쵸? 그럼 2, 3 최소 공배수 6이니까 위에 식에다 뭐 곱하고 3, 2, 6. 즉 3을 곱하고요. 밑에 식에다가는 3, 2, 6. 2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위에 식에다 3을 곱하게 되면 6x 빼기 9y는 33. 밑에 식에다 2를 곱하면 6x 빼기 10y는 36. 자, 그래서 두 식을 뭐 하자? 빼면 되겠네요. 6y 빼기 6x 빼기 6x 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9y 빼기 10y. 빼기니까 플러스 10y니까 빼게 되면 그냥 y. 33에서 36 빼면 마이너스 3. y 값이 바로 구해지네요. 자, y 값이 구해졌으면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원래 있던 처음식 넣어도 되고. 근데 처음식이 숫자가 좀 더 작으니까 처음식 넣을게요. y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 즉, 2x 플러스 9는 11. 그럼 2x는 9 넘기면 2. 그럼 x는 얼마? x는 1.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 x는 1, y는 마이너스 3이 답이다. 몇 번? 5번이래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유한소수는 그냥 뭔가 소수를 없애면 되고,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를 고쳐서 계산을 편하게 분수를 고친 다음에 역시 분수일 때 우리 계산하는 방법, 분모 없애는 방법 써서 그냥 식을 심플하게 만든 다음에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비례식을 포함한 포함한 연립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립방식 580번. 연립방식 2x 빼기 1대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1대 2다. 비례식이 있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2x 빼기 3은 13. 이렇게 평범한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이고요. 이거의 해가 x는 a, y는 b일 때 a 빼기 b. 즉 해를 구해라. 자, 비례식 푸는 방법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죠. 어떻게? 2x 빼기 1대 누구?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몇 대 몇? 1대 2. 자, 우리 비례식 푸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가까운 거 곱한 거랑 멀리 있는 곱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죠? 자, 그럼 역시 비례식 풀게 되면 가까운 거 곱한 거.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멀리 있는 거. 얘랑 얘를 곱한 거. 이 가로치고 2x 빼기 1가 같다.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 여기 4x 빼기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 자, 그럼 문자를 한 줄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y를. 그러면 4x 플러스 y.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반대편에. 마이너스 2를 넘기면 플러스 2니까 3 플러스 2는 5. 자, 즉 4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만들어졌죠. y는 5라는 식이. 이게 바로 누구식? 위에 있던 비례식. 비례식의 모양을 고친 거죠. 자, 밑에 있던 식은 뭡니까? 2x 빼기 3y는 13.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풀면 되겠네요. 봤더니 x 앞에는 숫자는 4랑 2, y 앞에는 1과 3. 그럼 밑에 식에다 2를 곱해서 즉 4x를 만들어서 빼면 될 것 같다는 느낌 들죠. 그럼 x 없앨 수 있을 것 같죠? 그 밑에 식에다 2를 곱하게 되면은 4x 빼기 6y는 26. 그 얘랑 얘를 연립하자. 이 두 가지를. 그럼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그럼 4x 빼기 4x는 없어지고요. y 빼기 6y. 빼기 두 번이니까 플러스 바뀌면 7y. 5 빼기 26. 5에서 26 빼면 마이너스 21. 그 양변 뭐로 나눠주게 되면? 7로 나눠주게 되면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아무 때나 편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 항 위에 넣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밑에 y 앞에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그러면 4x 빼기 3은 5. 그러면 4x는 얼마? 마이너스 3 넘기면 8. 양변 4로 나눠주게 되면 x는 얼마? x는 2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x값, 즉 a는 얼마? 2고요. y값 b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a 빼기 b. 이거에서 이걸 빼자. 2 빼기 마이너스 3. 값은 얼마? 5가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16번. A랑 B랑 C랑 같다 꼴의 연립방식 풀이. 세 개 같다가 주어졌을 때. 앞에서 얘기했었죠. 585번. 자, 연립방식 봤더니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x 빼기 2y 빼기 10이랑 같고 또 얘가 또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5랑 같다. 세 개 같다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의 해가
x는 a고 y는 b일 때 a 빼기 b.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세 개 같대. 식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처음에 앞에 두 개 같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 바로 x 빼기 2y 빼기 10이라고 하고, 그 두 번째, 뒤에 두 개. 즉, x 빼기 2y 빼기 12가 누구랑 같다? 뒤에 있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5랑 같다. 이렇게 내가 식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왼쪽 두 개 같다랑 뒤에 두 개 같다로.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 볼게요. 문자는 다 왼쪽에, 숫자는 다 오른쪽에 넘길게요. 그럼 x 빼기 2y를 넘기게 되면 2x 빼기 x면 그냥 x. 3y 빼기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플러스 5y. 3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1은 넘기면, 반대편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얘도 이 문자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3x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4x하기 3x면 4x. 플러스 y 넘기면 마이너스 y인데 마이너스 2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3y. 이제 숫자는 오른쪽에.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2. 근데 원래 오른쪽 숫자 5가 있었으니까 5 더하기 12면 17. 자, 이거를 연립하면 되겠죠. 봤더니 얘는 x, 얘는 4x. 위에다가 곱하기 얼마? 4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4x 되니까. 그 위에 식에 4를 곱하게 되면 4x 플러스 20y 마이너스 52라는 형태가 나오겠네요. 자, 위에 식을 고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랑 밑에 거,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나오겠죠. 제가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4x 빼기 4x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3에서 2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3y. 17에서 마이너스 51을 빼면 빼기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69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3y가 69. 그러면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왜? y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앞에 마이너스 23을 곱해서 69가 나오려면. 즉 y는 마이너스 3. 자, y는 마이너스 3을 구했으면 원래 주었던 식이 아무데 편한데 때는 아무데 편한 곳에 y값을 넣으면 되는 거죠. 물론 고친 거에다 넣어도 되고요. 근데 얘는 숫자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 거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죠. 밑에 거에 넣어볼까? 밑에 식에다가 4x 빼기 3y에다가 여기서 y는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 즉 4x 플러스 9는 17. 그러면 4x는 뭐랑 같다? 9 넘기 빼기 9니까 8. 그 x는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두 개가 답이다. 자, 즉 a 값은 얼마? 2. y 값은 얼마? b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빼자. 2 빼기 마이너스 3. 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끝. 됐죠? 쉽죠? 이게 세 개짜리 같으면 어떻게? 적당한 두 개씩 갖다로 해서 식을 몇 개? 두 개 만들어서 뭐 하자? 연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7번. 연립 방식의 해를 알 때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를 알 때. 문제는 592번이고요. 연립 방식. 2x 빼기 5y는 4라는 방정식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a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연립 방식이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 이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3이래. 이때 상수 a값을 구해라. 자, 해를 알죠. x값을 알죠. y는 모르지만. 그 말은 x값 마이너스 3은 두 식에 동시에 넣어도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이라는 거죠. 그럼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x,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6 빼기 5y는 4. 이게 첫 번째 식. 자, 밑에 식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플러스 7y는 a. 자, 이렇게 두 식이 바뀌는 거죠. x값 넣게 되면. 그러면 되게 좋죠. 왜? 위의 식에서 미수가 y밖에 없어. 즉 y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y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6이 플러스 6이니까 10이랑 같다. 그 y는 얼마? 마이너스 2. 이 y값이랑 밑에 y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두 식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y에다가 뭘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9 빼기 7이 14. 이게 바로 누구다? a다. 9에서 14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그래서 n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게 쉽죠? 그냥 넣자는 얘기죠. 해를 알면. 넣을 수 있다. 식에다가.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유형 18번. 해에 대한 조건식이 주어질 때의 연립방식 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식이 주어졌다. 자, 601번이고요. 연립방식. 4대 3x 빼기 1은 3대 y 플러스 3이랑 같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9분의 4x 빼기 3분의 y 빼기 5는 2랑 같다.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이죠. 이거의 해가 일자 방정식 얘를 만족할 때 상수 A 값 구해라. 자, 이 연립방식 해가 얘도 만족한다. 그 말은 이 연립방식 플러스 나오는 xy 값이 밑에 식 xy 값도 만족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저거 풀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xy 값 구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위에 거 비례식이죠. 4대 3x 빼기 1은 3대 y 플러스랑 같다. 그럼 비례식 푸는 방법에 의해서 가까운 거 곱한 거, 멀리 있는 거 곱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가까이 있는 거 곱한 거는 3대 3이랑 3x 빼기 1 곱한 거는 멀리 있는 거 곱한 거 4랑 y 플러스 3 곱한 거랑 같다. 그거 마저 풀어볼게. 그러면 9x 빼기 3은 4y 플러스 12 맞죠? 그러면 문자는 한쪽에 몰아줄게요. 4y 넘길게요. 그러면 9x 빼기 4y는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15. 이게 첫 번째 식. 자, 두 번째 식은 분수 형태죠. 9분의 4x 빼기 3분의 y 빼기 5는 일어났다. 분수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죠? 9랑 3을? 그러면 9랑 3의 최소 공배수는 9니까 양변에 9를 곱하게 되면 9분의 4였던 거는 그냥 4x. 그래서 3에 했던 거 약분되면 3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3이 곱해지는 형태로. 그 다음에 9, 2, 18. 숫자는 18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 4x 빼기 3y 플러스 15. 근데 15를 우리 반대편 넘길 거야. 빼기 15 이렇게. 얼마?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식을 심플하게 만든 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다. 자,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죠? 좀 써줄까? 자, 이렇게 두 식 연립하자. 자, 누구를 없앨까? x 앞에는 9랑 4고 얘는 y 앞에는 4랑 3이야. 근데 9랑 4를 맞추려면 약간 좀 큰 숫자를 곱해야 돼요. 위에는 4, 밑에는 9. 그 다음에 y 앞에 숫자를 맞춰주려면 얘는 4랑 3이니까 최소 공배는 12니까 위에다가 3, 밑에 4를 곱하면 되니까 y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죠? 위에다 뭐 곱하고 3 곱해서 그러면 27x 마이너스 12y 는 45. 자, 밑에 식 뭐 곱해서 4를 곱해서 4, 4, 16x 마이너스 12y 4, 3, 12. 자, 이제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2y. 똑같네요. 그러면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없애려면 빼면 되니까. 그러면 29x에서 16x 빼게 되면 13x. y는 없어지고요. 45에서 12 빼면 33이 되겠, 30 얼마? 3이 되나요? 내가 계산 잘못한 게 있나?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29가 아니죠? 27이죠. 내 글씨를 몰라보냐. 그래서 글씨 잘 써야 돼. 39, 27인데. 어째 이상하더라.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러면은 11x는 33. 그럼 x는 얼마? 3. 자, 내가 보통 문제를 만들 때 최대한 답이 좀 심플하게 나오게 문제를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x 3이고요. 자, 그 3을 아무데나 편하게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밑에다 넣을까? 3, 4, 12. 12 빼기 3y는 3. 넘기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9. 오, 끝났네요. y는 얼마? 3. y도 3이네요. x3, y는 3. 자, 그럼 이 녀석이 누구를 만족한다? 얘를 만족한다. 그럼 이 녀석 xy 값도 3, 3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3, 3을 넣게 되면 3a 빼기 9는 6. 그럼 3a는 뭐랑 같고? 플러스 9 하면 15. 그럼 n은 얼마? 5가 되겠네요. 4, 5, 15니까. 끝.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주어진 말대로 생각해서 해가 저것도 만족한다고? 그러면 저 녀석의 해란 얘기네? 그럼 xy 자리에 넣을 수 있겠네? 이 연립방식 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9번. 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때의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608번이고요.
자, 연립 방식 3x 빼기 y는 a 빼기 3이랑 같다. 그 다음에 5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a 빼기 6이랑 같다. 이 두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y의 값이 x 값이 몇 배? 4배 더라. 저 식을 만족하는 게.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주어진 조건. 자, 이 식을 만족하는 y 값이 x 값이 몇 배? 4배. 즉 y는 뭐랑 같으면 4x랑 같으면은 이 식이 만족된다는 얘기죠. 그쵸? 맞잖아. 주어진 말도 생각해봤을 때. 자, 그럼 이 식이 만족되면 저 식도 만족된다. 해가 이런 형태니까. 즉, 그래서 y 자리에 뭘 넣자? 4x 넣자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xy 관계를. 자, 그러면 위의 식은 3x 빼기 원래 y였지만 우리는 4x 넣을 거죠. 이게 a 빼기 3. 밑에 식 5x 플러스 2y인데 우리 y 대신에 4x 넣을 거죠. 그럼 2 곱하기 4x니까 플러스 8x가 되겠죠. 아, 왜 이렇게 못 써? 이게 얼마랑 마이너스 4a 빼기 6. 자, 그러면은 우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는 뭐랑 같고요? a 빼기 3 우회 거.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13x는 마이너스 4a 빼기 6이랑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네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누굴까? a 값. a 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누굴 없애면 좋다? x를 없애면 좋다. 자, 그러면 우회식 양변에다가 내가 13을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3x는 13a 빼기 39랑 같다. 자, 원래 있던 밑에 식은 13x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4a 빼기 6이랑 같다. 내가 두 식을 뭐 하려고? 강함법 써서 더하려고 하는 거죠. 더하면 누가 날아가니까 x가 날아가죠. 마이너스 13 더하기 13은 0이니까 마이너스 13이랑 13 더하면 0이니까 0은 13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하게 되면 9a 마이너스 39랑 마이너스 6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5 a만 살아남은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a니까 대충 봐도 감이 오죠. a가 뭐가 돼야 5, 9, 45 그래야 45 빼기 49는 0이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5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알겠죠? 쉽죠? 뭐 딱히 뭐 할 얘기가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20번. 두 연립 방식 해가 같을 때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보면 알 겁니다. 617번. 다음 두 연립 방식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b 값을 구해라. 자, 첫 번째 연립 방식은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y는 5. 두 방정식 연립 방식이고요. 두 번째 거는 b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0이라는 두 방정식의 연립 방식입니다. 근데 둘에서 해가 어떻다? 같다. 자, 그 말인즉슨 이 두 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이 이 두 식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해가 같으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개의 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죠. 네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있다.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네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지금 각각 xy 값이라 볼 수 있으니까 두 연립 방식에 우리는 계산하기 편한 것만 골라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즉 얘랑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9랑 얘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0 두 식은 완벽하잖아. a, b가 없잖아요. a랑 b가. 그럼 이 두 식은 또 이 두 녀석을 만족하는 xy 값으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러면 결국 누구랑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0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이 이 나머지 것도 다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두 연립의 해가 다 같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풀자. x 앞에는 4랑 마이너스 4, y 앞에는 3y랑 그냥 y. 밑에 식에 3을 곱하면 되겠네. 밑에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3y는 30. 밑에 식이 바뀌죠? 그럼 얘랑 원래 있던 거 이 녀석이랑 두 식을 연립한 게 좋아 보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없애려고 y를 없애려고 3을 곱한 거겠죠? 3y, 3y니까 그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뭐 하면 빼게 되면은 3y는 날라갈 거고요. 4 빼기 마이너스 9y 빼기니까 플러스 바뀌면 13x 얘가 마이너스 9에서 30 뺀 거 그럼 마이너스 39가 되겠네요.
양변에 뭐로 나누게 되면 13으로 나누게 되면은 띡띡 x는 얼마? 마이너스 39, 13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을 아무 데나 편하게 넣는 거죠. 밑에다 여기다 넣을까? x 마이너스 3을. 그럼 마이너스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9. 9 플러스 y는 10. y는 1이겠네요. 자, 이게 바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xy 값. 즉, 이 네 개의 식을 다 만족하는 xy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b 값을 구하는 건데, 자, a 여기 있네요. 근데 우리는 x를 얼마? x는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3. y는 얼마? 1. 1 곱하기 a 하게 되면 a. 이게 얼마? 5. 그럼 n은 얼마? n이 2가 돼야 되겠네요. n은 2. 자, 그럼 두 번째, b 있는 쪽. 자, b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b. y는 얼마? 1이니까 5 곱하기 1은 5.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자, 즉 마이너스 3b는 뭐랑 같다? 5 넘기면 마이너스 6이랑 같다. 그럼 b는 얼마? 2가 돼야 되겠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b는 2. 자, 그럼 a도 2, b도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답은 몇 번? 3번인 걸 알 수 있네요. 알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1번. 연립 방식을 잘못 보고 푼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624번이고요. 연립 방식. ax 빼기 by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밑에는 b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1에서 잘못하여 a와 b를 바꿔놓고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2랑 y는 1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자, 지금 나온 해. x는 마이너스 2랑 y는 1이 어떻게 나온 거다? a, b를 바꿔놓고 풀어서 나온 거다. 그럼 바꿔서 풀면 되겠죠. 주어진 말대로. 자, 즉 ax 빼기 by는 bx 빼기 ay로, 그 다음에 bx 플러스 ay는 ax, 그 다음에 플러스 by로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2, y는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x에다 뭘 넣고 마이너스 2랑 2를 넣고 y에다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에는.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b 빼기 a는 마이너스 8. 역시 마이너스 2랑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식은 결국 뭐에 관한? a, b라는 두 미지수에 관한 연립 1차 방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또 연립 1차 방식 풀면 되는 거죠. a 위치가 좀 헷갈리나? 그럼 이 a, b 위치를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a 빼기 2b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 b 위치도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얘는 a 앞에 마이너스 a, 얘는 a 앞에 마이너스 2. 2배 차이네. 그 위에 식에다 곱하기 2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6. 그럼 이제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a 앞에 맞춰줬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같으니까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 되겠네요. 빼면은 a 날라가고요. b 빼기 마이너스 4. 빼기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5b.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플러스 16. 그럼 15. 그 b는 얼마? b는 3이 되겠습니다. b는 3. 자, 그럼 3을 아무 데나 편한 식에 넣으면 되겠네요. 위에 식에 넣을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a는 넘기면 마이너스 4. 그럼 n 얼마? n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구했네. n은 2, b는 3.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빼자.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3.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 알겠죠? 쉽죠? 그 주어진 말대로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2번. 해가 특수한 경우의 연립 방식.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무수히 많은 경우. 자, 문제 봅시다. 630번. 연립 방식 2x 빼기 4-1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가로치고 2k 플러스 1y는 마이너스 3. 해가 무수히 많더라. 셀 수 없이 많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앞에서 두 연립 방식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했는지 기억납니까? 결국에는 위의 식이랑 밑에 방식에서 어떤 경우? 두 개가 같은 경우. 두 식 같은 경우. 결국 하나의 식에 관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경우. 그때 그 하나의 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무수히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앞에 내용할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 같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같아야 되는 경우. 그래야 해가 무수히 많아요. 알겠죠? 자, 근데 일단 모양이 같지가 않죠. x 앞에 숫자도 다르고 끝에 상수도 다르고. 그러면 그걸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즉 2가 마이너스 6이 되고 1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즉 뭘 곱하면? 위의 식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즉 x 앞이랑 상수가 같아지는 거죠. 자, 위의 식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3. 위의 식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얘가 밑에 있는 이 식이라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플러스 1의 y는 마이너스 3. 아이고. 그래서 이 두 식이 어떻게 되면 같아지면, 모양이 같으면 하나의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하나씩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아진다고 했던 거 알겠죠? 즉 누구만 같아지면 이제 x 앞에 개수 같고 상수 같고 그럼 당연히 y 앞에 있는 개수만 같으면 같은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즉 2k 플러스 1이 9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즉 2k 플러스 1이 9가 돼야 위아래 식이 같아서 결국 하나의 식이 되고 그 하나씩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무수히 많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2k 플러스 1이 9랑 같아지려면 k는 얼마? k는 4가 돼야 되겠네요. 4, 2, 8. 8 더하기 1은 9. 거기서 k는 얼마? 4. 끝. 되게 쉽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게 어떤 경우인지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유형 23번. 해가 특수한 경우 연립 방식인데 이번에 해가 없을 때입니다. 해가 없을 때. 자, 1차 방식. 2x 빼기 3y는 4. 그 다음에 6x 빼기 9y는 k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두 식이 연립했을 때. 즉 2x 빼기 3y는 4라 그 다음에 6x 빼기 9y는 k 이게 이렇게 연립했을 때 xy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내가 앞에서 내용 설명할 때 연립 방식이 해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했죠. 말이 안 되는 경우. 그 말이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라고 했다? 왼쪽 모양이 같은데 오른쪽의 모양이 어떤 경우? 다른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기억납니까? 자, 그걸 하란 얘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얘는 6x 빼기 9y, 얘는 2x 빼기 3y. 위에 식에다 뭐 곱하게 되면? 3을 곱하게 되면 밑에 식에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죠. 위에까지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위에 식에다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x 빼기 9y는 3, 4,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밑에 거랑 이거 이 두 개를 봤을 때 왼쪽 모양이 어때? 같아. 6x 빼기 9y, 6x 빼기 9y 같아. 그러면 이제 오른쪽 모양이 또 어떻게 되면? 같으면,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하나씩, 똑같은 하나씩 되니까. 만약에 오른쪽 게 다르면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는 경우를 했었죠. 왼쪽이 똑같은데 오른쪽이 다르면 말이 안 되니까. 즉, K가 뭐란가? K가 10이라 같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하나의 똑같은 식이 되니까. 만약에 K가 뭐가 아니면? K가 12가 아니면은 해가 없는 경우. 말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우리는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래.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상수 K 값이 될 수 없는 거. K가 존재하지 않으면 K가 12만 아니면 돼. 12만 아니면 돼. 즉, K가 3이 되든 6이 되든 9가 되든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는 거야. 하지만 12가 되는 순간에는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지. 근데 우리는 지금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2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2가 되는 순간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경우죠. 알겠죠? 나머지 값들은 3, 6, 9, 15가 딱 되는 순간 왼쪽 같은데 오른쪽 방이 다르니까 해가 없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4번. 특이한 형태의 연립 방식 풀이. 사실 지금 단원이 연립 1차 방정식. 그래서 연립하는데 식 2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식 3개짜리 연립 방식은 너희들이 몰라도 돼요. 사실은. 교육 과정이 별로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이 내용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교육과정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냥 재미삼아 봐라라고 만든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 보면 x 플러스 y는 4, y 플러스 z는 6, z 플러스 x는 8일 때 해를 구하라. 즉 미지수 x, y, z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 참고로 요런 형태를 약간 순환형이라고 합니다. 순환형.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 식을 봐봐. x랑 y 더해서 뭐식이 요렇게 나오는 형태죠. 이 세 방정식 모두 두 개 더해서 뭔가 나오는 형태. 그런데 이 두 개를 xy 썼다가 yz 썼다가 다시 zx 썼다가 즉 x, y, z 이 세 녀석을 뭔가 번갈아가면서 쓰는 형태거든. 이 왼쪽 모양이 처음에 xy, yz, zx.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순환형 형태의 연립 방식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순환형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너희들이 배웠던 가감법에서 더하는 방법입니다. 세식을 더하는 거야. 이런 순환형 형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왜 더하느냐? 자, 왼쪽씩 다 더해봐봐.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더하게 되면 x 몇 개? 2개, y 2개, z 2개. 다 2개씩입니다. 왜? 순환되는 형태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가로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는 거죠. 이 왼쪽 3개 다 더한 거는. 자, 그 결과는 뭐랑 같다? 오른쪽 3개 더한 거. 더하면 18. 왜 하필 18이냐?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결국 이 3개 더한 거. x 플러스 y 플러스 z 더한 게 얼마다? 9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알게 되면 너희들이 이 해를 구할 수 있냐? 구할 수 있죠. 왜? x 플러스 y가 얼마인데? 4. 이 두 개 더한 게 4래. 그럼 z는 얼마가 돼야 돼? 5. 왜냐면 다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그 z는 5. 그 다음 두 번째. y 플러스 z. 뒤에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얘가 6이다.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3이 돼야 되겠죠. 3 더하기 6은 9니까. 그럼 x는 3. 자, 마지막으로 zx. x랑 z 더한 거. 얼마다? 이게 8이다. 그럼 가운데 있는 y가 얼마 돼야? 1이 돼야 8 더하기 1은 9. 그래서 y는 1.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사실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재미삼아 알면 나쁠 건 없으니까 그냥 만든 유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순환되는 형태의 연립 방식이면 보통 말씀 방법이 뭐다? 다 더하는 거다. 더하게 되면 이 세 녀석이 다 똑같은 개수만큼 있으니까 세 개 합이 나올 거고요. 세 개 합을 알면 이미 여기서 두 개씩 더한 거에 합을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의 연립 방식도 있다라고 그냥 재미삼아 알으라고 만든 유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유형 다 풀었고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